예, 후보자님, 네. 강원도 평창에 있는 메이힐스 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? 뭐 별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. 아파트입니다. 예, 몇 번 가봤습니다. 예,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? 한 3번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그 별장, 그 아파트 소유자가 주식회사 메테크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? 네, 제 그 남편이 제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그 부인은 또 제 집사람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. 예.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 메이힐스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메테크 부동산, 거기에 돈을 차용해 준 적이 있지요. 2019년에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 남편이 되는 박용수 교수라고 전 연세대 금속학과 교수입니다. 아주 굉장히 그 불란서에서 특허도 받고 유능한 사람인데요.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. 2019년에. 그래서 아마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빌려주면서 올해 5월 19일인가요? 6월 19일인가요? 한두 달 있으면은 끝나는 그런 그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. 2020년 6월 19일 날 1억 6천만 원을 메테크 부동산에 빌려주고 차용증이 작성이 됐습니다. 한번 네. 보시겠습니까? 저 왼편 잘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차용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채권자가 박용수 교수가 아니고 주식회사 이 맞습니다. 메테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? 왜냐하면 메테크 부동산이 저도 나중에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좀 알았습니다만 박용수 교수가 우선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회사는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속 그걸 하는 그 회사고요.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가 따로 하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게 메테크 부동산입니다. 그래서 저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왜 메테크 부동산에 자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메테크 부동산 계좌로 저희가 돈을 보냈고 아마 한 달 반쯤 있으면 저희가 메테크 부동산으로부터 그 빌려준 돈을 상환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그 한 달 반 있다가 차용금을 반환받기로 했으면은 차용증에는 왜 저 차용 대여 기간을 2년으로 해놨습니까? 그때 하도 그 박용수 교수가 어려워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6개월이라든지 1년으로 하면은 어렵겠다. 그렇게 저희한테 굉장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전 관계에 그 냉각 파이프를 납품하는 교수인데요. 어려워져 가지고 도저히 자기네들이 지금 딴 그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 좀 빌려달라 하는 그런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빌려줬고 거기에 따라서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. 예, 후보자님 그러면은 당연히 개인에게 차용을 해주는 게 맞고 사정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메테크 부동산은 이 메이힐스 이거를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아무런 근저당권이나 이런 거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좀 온전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메이힐스 이게 지금 집이 비어 있는 겁니까? 누가 거주하지는 않고 있는 거주하지 거죠?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않을 별장처럼- 겁니다. 않을 겁니다.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뭐 필요할 때 조금씩 그 친구들이 좀 가서 뭐 추석 때나 이런 때 좀 그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. 후보자님 여기 말고 이 다른 곳도 후보자님 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데를 좀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유일하게 이곳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그 양부가 다 같이 친합니다. 좀 이게 의심스러운 게 이게요, 후보자님. 일반적인 차용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. 부동산 그 회사의 돈을 차용을 해주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별장을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지금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1억 6천 지금 차용증 작성해 놓은 게 투자금은 아닌가? 그리고 일체아닙니다. 예. 그리고 이 부동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메이힐스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그것도 수가 일체 있습니다.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왜
매택 부동산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저는 어렵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고 그거를 그 두 부부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저는 모르는 부분이고요. 저는 하여튼 6월 19일이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다시 상환을 받을 겁니다. 예, 후보자님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줄줄이 이어지는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, 그다음에 인선 파열음에 이어서 국가 비전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문제, 이 문제가 지금 후퇴했는데요. 원래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인수위에서는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최대 600만 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1호 공약을 파기를 했습니다. 자영업자분들을 사실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건데요.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일부 대상에 따라서는 1,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또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차등 지급 방안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국정을 책임져야 할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? 이 부분은 그 현재 인수위원회 주도로 쭉 작업이 됐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인 저로서는 별로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. 나중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그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동산 관련된 공약도 지금 줄줄이 지금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. 그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이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고요.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납품 단가 연동제 법제화도 지금 공약을 또 파기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향후 이제 새 정부가 시작이 되면은 더 많은 공약들이 좀 파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바꾸더라도 파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조언을 하실 생각은 있습니까? 존경하는 김희재 의원님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별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 동의하에 임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김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민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